예, 손두깡, 독서지문,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 그죠? 이거 영상을 그때 한번 만들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유클리드, 비유클리드 기하학 나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다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볼게요. 용어부터 보죠. 일단 유클리드 기하학이라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지금 고등학교 배우는 과정, 기하의 과정의 모든 것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고등학교 나오는 어떤 기하 파트에 보면은 이렇게 축이 나오잖아요. 평면이든 뭐 이렇게 3차원이든, 그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요 X, 뭐 Y, Z 이래가지고, 그죠? 뭐 X축이 뭐 1, 뭐 2, 그죠? 뭐 Y가 2이고, 뭐 Z가 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히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평면 같은 경우에 X축, Y축 이래가지고 뭐 직선이 그어진다, 아니면 원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모든 공간에서 다 동일하다, 균일하다. 그러니까 뭐 정육면체, 그죠? 정육면체 이것들을 막 무한히 균일하게 쌓아 올리면은, 그죠? 모든 정육면체를 두루룩 쌓아 올리면은 그 정육면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그죠?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뭐냐? 균일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정육면체들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공간이 찌그러져 가지고, 그죠? 시간 공간이 찌그러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던 최단 거리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최단 거리가. 이거 뭐 이를테면 지구 같은 경우에, 그죠? 이 지구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사람이 딱 서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100m를 달려갔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달려간 거는 직선으로 갔겠지라고 했지만, 지구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간 거죠. 이렇게 지구 그 구면, 그죠? 원주를 따라 이렇게 달려간 거잖아요. 곡선으로 움직인 거죠. 얘는 직선으로 간 게 아니죠. 이게 볼록하죠. 이게 볼록, 그죠? 해가지고 이게 볼록하게 올라갔잖아요. 직선으로 간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죠. 그러니까 공간에 어떤 뭐 이렇게 찌그러짐 현상, 구면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거, 구면 위에서의 어떤 뭐 기하학이 되겠죠. 구면 위에서의 어떤 삼각형은 딱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겠죠.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도. 여기 만약 지구 위에서 어떤 삼각형을 그렸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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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을 그렸다라고 하면 이게 딱 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지구 우주 밖에서 보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정상 삼각형이 아니라, 그죠? 이것처럼 이제 뭐 면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어떤 껍데기에서 보면 어떤 뭐 이렇게 형태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뭐 온갖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좌표기가 다 달라질 거니까. 그런 거에 어떤 발견이다, 그죠? 유클리드 기하학. 그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하나의 택시 기하학. 택시 말 그대로 택시입니다, 그죠? 돈 주고 타는 택시, 타고 다니는 택시. 이게 뭐냐면은, 이 그림도 있지만은, 이렇게 간다. 여기서 만약에 뭐 택시를 탔다 그러면, 여기 도시가 이렇게 이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사거리인 거예요, 그죠? 여기 사거리. 여기서 택시를 탔어요, 그죠? 택시를 타면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죠? 이 택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뭐 이렇게 위로 가거나, 근데 어쨌든 그죠? 이렇게 다 최단 거리는 이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다거나. 근데 이렇게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공간의 유클리드 기하학 개념에서는 이렇게 최단 거리는 이거잖아요. 근데 택시 기하학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수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뭐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음 지도나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만약에 직선 거리만 본다라고 했을 때 보면 이렇게 이런 좌표를 쓰겠죠. 바로 가는, 이거 뭐 A 지점에서 B까지 거리가 얼마인가요? 이러면은 뭐 100m 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렇게 둘러가가지고 이게 뭐 200m 되더라, 그죠? 택시 기사 아저씨의 머릿속에는 이게 둘러가는 택시 기사 좌표기가 돌고 있죠, 그죠? 택시 기하학 좌표기가 돌고 있는 거죠. 우리 어떤 거리 개념으로는 직선 거리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택시 기하처럼 움직인다. 뭐 그겁니다, 그죠?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게 좀 문제인데, 이쪽 부분에 내용 부분에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뭐 그림도 준비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다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유튜브 영상 찾아보니까 좀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뭐 좀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해봤습니다. 볼게요. 내용부터 봅시다. 일단 수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학의 본질 자유다. 수학의 본질은 자유랍니다. 수학의 본질 자유다. 동의하게 된다. 뭐 역사를 들여다보면 동의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뭐 A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뭐 B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뭐 C 방법으로 풀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 수 있다. 그 얘기, 그런 관점에서 그죠? 자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자유란 하나의 생각만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다.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죠?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상식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하겠다. 그죠? 상식적으로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수학은 공리, 그죠? 공준, 몇 가지 명제나 규칙. 그러니까 공리가 뭐냐면은 설명이 되겠네요.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뭐 규칙인 거죠. 공리도. 그러니까 뭐 어떤 제일 밑에 이제 주석에 달려 있는데, 수학의 논리가 증명 없이 자명한 논리, 진리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다.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된, 그죠? 인정된,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원리다. 그런 원리다라는 거, 공리. 근데 공주는 뭐냐?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의 공리 가운데 기하학적인 내용의 을 갖는 어떤 공리. 그러니까 공주는 또 유클리드 기하학 그 어떤 공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어떤 책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뭐 공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하학에 되는 것만 쏙 뽑아낸 거를 이제 공준이라는 겁니다. 그죠? 정리는 뭐 그냥 증명된 일반적인 명제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공리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기하학에 해당하는 공리를 뺐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준이네요. 그게 이제 공준이다. 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진 어떤 원리, 그 증명된 원리 뭐 이런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그런 어떤 원리들, 그죠? 명제나 어떤 규칙 이런 걸 따라 가지고 딱 틀에 박혀 가지고 다른 명제를 막 반박하고 끌어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리, 뭐 또 공준, 어떤 명제, 규칙, 뭐 증명된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의문에 모르는 것들을 막 증명을 하고 뭐 반박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이게 그러면 어떤 지위, 다시 또 증명이 되면은 뭐 또 공준이나 공리의 지위를 갖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틀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반박, 그죠? 그러니까 뭐 자유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죠? 오히려 좀 동의하기 어렵다. 자유가 없지 않나. 이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자유다 라고 했는데 뭐 동의하기 어렵답니다. 왜? 이거 뭐 이런 것들이 명제에서 딱 틀에 박혀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학이 좀 자유로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떤 한계에 있다. 그죠? 그 틀 안에 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조차.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은 무려 2000년 동안, 2000년, 지금 2020년, 뭐 거의 뭐, 기원쯤이네요. 그죠? 유클리드 기하학은 수학의 세계를 지배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하학 내용의 대부분은 유클리드 기하학. 그죠? 이거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하학의 대부분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게 정의가 있고 공리도 있고 공준도 있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만큼의 명제를 만들고 증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막 온갖 법칙들이 있죠. 근데 우린 그걸 갖고 이제 공부하고 연습하고 이제 뭐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푸는 거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 5가지 공준이 있답니다. 공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나. 첫 번째,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죠. 두꺼우면 직선이죠. 둘째, 직선을 연장해서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다. 선분을 연장해서, 그죠? 선분이라는 건 어떤 점에서 까지 거리, 직선, 단거리죠, 그죠? 이거에서 연장하면 직선이 되죠. 어렵지 않죠. 셋째,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한 점을 중심으로 한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아니면 이게 중심이면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원을 하나 그릴 수 있죠, 그죠? 네 번째,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직각이나 여기 삐딱하게 이렇게 있는 여기서 직각이나 뭐 이거 90도나 여기도 90도나 똑같다라는 거죠. 90도 90도. 뭐 그다음에 넷째, 똑같고, 다섯 번째,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그러니까 어떤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 이 놈과 평행한 직선이라면, 이 점을 지나려면, 이 평행한 직선을 끝하고 보면 이게 딱 지나겠죠. 이게 하나밖에 없네요. 단 한 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그죠, 핵심인 거죠.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약 2000년 동안 그냥 이걸 가지고 온 거죠. 저기 뭐 5가지 공준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그죠? 이 문단이 조금 문제인데. 자,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 안에서 5번째 공준은 골치덩이하겠다 합니다. 왜? 다른 공준과는 달리 5번째 공준 정리로 보였지만, 정리가 일단 증명이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증명이 안 됩니다, 이게. 예. 나머지 4공준을 가지고 5번째 공준이 증명하는데 병 실패했다. 그러니까, 공준이라는 게, 여기 이제, 이거 공리가 있으면, 그죠? 공준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준이 있는데 얘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막 지들끼리 증명을 하고 막 그렇게 서로 증명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5번째 이놈은 증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증명이 이게 지금 공준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실패.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뭐 그냥 말은 너무 직관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죠.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죠. 유일한 것 같은데 증명할 수 없더라도 그냥 증명이 안 되는데 뭐 자명하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자. 그냥 맞다고 하자. 그냥 뭐 직관적으로 맞잖아.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공준에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죠. 가우스 뭐 이런 거. 그것이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클리드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공면이나 뭐 다른 면, 평평한 A4지 면이 아니라 색상면 이런 게 아니라 좀 휘어져 있는 면일 때 이게 좀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지. 새로운 주장.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5번째 공준 내용을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 점, 한 직선과 공존하지 않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거나,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하거나, 그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었는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수히 많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습니까? 하나만 존재한다 했는데 무수히 많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걸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일단 뭐 그죠, 만들어 왔던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일단 그림을 만들어 왔는데 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려봤는데요. 일단 그죠. 일단 뭐 평행한 직선 존재하지 않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거부터. 이것도 뭐 오히려 유튜브가 나갈란가. 하여튼 뭐 제가 단순하게 해봤는데 볼게요. 이제 만약에 지구다, 그죠? 지구다. 여기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죠? 사람이 딱 서 있다. 그러면은 그 곡선 위에서의 어떤 직선, 그러니까 이게 또 구면, 그러니까 지구 껍데기에서의 어떤 직선은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그죠? 중심을 지나는 원주밖에 없어요. 그 원주 이게 중심이 이게 아닌 이런 선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에요, 곡선. 응? 이 사람이 보기에 이건 곡선이라고요. 왜 그런가 봅시다. 그죠? 이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여기 있죠. 이렇게 직선을 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운동장에서 딱 서가지고 직선을 쫙 그으면은 이게 이제 지구 중심을 해가지고 쫙 한 바퀴 돌아가지고 뒤통수 딱 때리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게 직선이죠, 그죠? 직선. 직선인데 약간 삐딱하게 이제 이렇게 딱 그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일로 가가지고 밑에는 지구 중심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일로 치고 올라오겠죠. 이게 이제 그 직선이죠. 직선이죠. 그럼 이거 초록색 이름이 뭐냐? 그죠? 중심을 지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보기에 지금 인공위성 지구에 밖에서 보면은 이놈이랑 야, 이 평행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심이 여기고 중심이 여기인 어떤 초록색 원. 근데 지구 안에서 보면은, 지구 껍데기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곡선인 거예요, 이놈이.
곡선이 잘 안 보이죠? 자, 봅시다. 이게 좀 증명이, 물론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직선은 어떤 원주다라는 거거든요. 원주밖에 없어요. 봅시다. 보통 이제 직선이라 하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 어떤 최단거리를 말하는 거죠. 최단거리. 그죠? 최단거리는 직선밖에 안 되죠. 이게 휘어 있으면 최단거리가 아니잖아요. 곡선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라색 점에서, 그죠? 쭉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빨간색이 지금 빨간색 선 직선이잖아요. 빨간색 선 직선이잖아요. 빨간색 선이 이렇게 직선인데, 직선을 걷는데, 이건 지금 초록색 선이 닿았다가 다시 떨어지죠. 닿았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이는 곡선인 거죠. 이게 이놈이 직선이니까. 맞죠? 직선은 원주밖에 없으니까. 이게 중심을 지나는 빨간색 원인데, 그죠? 원주. 그거에 닿았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이놈 초록색은 곡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곡선인 겁니다. 또다시. 그죠? 그러면 이제 보라색 선과 이 보라색 선을 봅시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까지 이해되면 좋은데,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봅시다. 이렇게 원주를 지나는 까만색 원이 원주죠, 그죠? 보라색 점과 보라색 점 사이에 어떤 최단거리는 거란 뭔가요? 이거죠, 그죠? 이겁니다. 최단거리. 직선인 거죠. 까만색 선. 왜냐면 이 원주, 이 원, 중심이 이거인 원 위에 점이니까. 이게 최단거리인 거죠. 이게 최단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직선인 거고,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이 초록색 선은 이렇게 꼬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 선이 더 긴 거지. 그러니까 초록색 선은 이제 곡선이다라는 거죠. 구면에서. 좀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거리는 요거다. 까만색 선이다. 이게 초록색 선은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는 거다. 라는 거. 구면에서 보면.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선은 직선이고, 빨간색 선은 직선이고, 요 초록색 선은 구보죠. 곡선이다. 네, 요거 세 개로, 이게 곡선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은 반드시 원주, 지구 중심을, 이 중심인 어떤 원 위를 지나는 선만이 구면에서의 직선이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보시죠. 그걸 이해했다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줄 껐잖아요. 그죠? 이렇게 줄 껐는데. 그래갖고 이제 얘가 이제 평행선을 그어라 그래갖고 평행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은, 이 평행선이 직선이라면, 그죠? 직선으로 그었다면, 이게 이제 구면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와가지고 닿고, 점 두 개에서 만나죠. 그죠? 만나고,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여기 보면, 그죠? 여기서 사람이 서 있잖아요. 여기서 직선을 꺼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심을 지나는 요렇게 원주 위를 지나는 선이 되겠죠. 뒤통수 탁 때리겠죠.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뒤통수 치겠죠. 여기서 딱 봤다 그러면 여기서 쫙 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뒤통수 치겠죠. 이게 이제 직선을 그었는데, 이거 조금 떨어져서 한 1m 정도 떨어져가지고 직선을 그어라 라고 하면은, 직선을 그었어요. 여기서 사람이 딱 서 있죠. 해가지고 직선을 딱 그었죠. 그러면은 얘도 원주를 지나는, 그죠? 선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일로 직선을 그어가지고 뒤통수 치겠죠. 쭉 올라가가지고 쫙 올라가가지고 올라오면 뒤통수 치겠죠. 그러면은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인데 이 점에서 만나요. 그죠? 구면에서. 지구에서 나중에 이렇게 쭉 끄다 보면 이제 만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행선이 아닌 거죠, 이놈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렇게 직선을 그어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 만납니다. 그죠? 평행선을 그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게 직선인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돼갖고 만나버리고 그죠? 여기서 하면 또 만나고 이 공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A4 평면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지구에서 그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지구에서 직선. 1m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 서가지고 저 그림 그렸을 때 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구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보수이 많이 존재하는 걸 봅시다. 이건 이제 쌍곡선 면인데, 뭐 쌍곡선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곡선이 두 개 다 쌍이다. 이거는 뭐 요 점근선이 있고, 그죠?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죠.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이걸 이제 Y축 중심으로 뺑글 돌렸다. 그러면 이게 뭐 도자기처럼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요 도자기 면을 쌍곡선 면이라 한다. 쌍곡선 면이라 한다. 자, 역시나 우리는 또 평행, 요 까만 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이 하나 있죠. 직선이 하나 있죠. 직선이 하나 있죠. 그걸 이제 빨간 선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까만 점이 하나 보이나요? 요 까만 점을 지나는 요 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은, 하나는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죠? 요걸 따로 움직였구나. 요런 거 평행한 선, 이 공면에서, 그죠? 평행한 선, 직선, 평행한 직선 하나 그었다. 이해되죠? 빨간 선은 요거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는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럼 또 있을 수가 있나? 요 초록색 볼게요. 여기, 그죠? 최단거리를 긋습니다. 그러면 까만 선을 지나게, 까만 점이 지나는 어떤 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까만 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쥐끈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을 만들었어요. 그죠? 일단 뭐, 맨 처음에 그 키를, 요 점을 지나는 어떤 뭐,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은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의 최단거리라 선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죠? 하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최단거리 이 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점이 계속 그으면 이렇게 올라와 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이 보라색 점도 마찬가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는데, 그죠? 요 지나는 연결했는데 최단거리를 그었는데 이 점이 지났다. 우연하게, 그죠? 딱 지났다. 그랬을 때 계속 연결하니까 이게 올라가 버리더라, 그죠? 이 공면에서 그런 겁니다. A4지 평면에서 책상 위에 점이 아니에요, 그죠? 복면입니다. 이거 올라간다. 이게 또 올라가고. 이거 안 만나게 되는 거죠. 평행선의 정의가 뭡니까? 평행선의 정의는 그것도 안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평행선의 정의. 그죠? 그것도 안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선이 있으면 이게 이 직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죠. 이걸 표현해서 이거 뭐 공면에서 하니까 이거 뭐 일단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이거 무한히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만나니까 안 되고 이렇게 약간씩 틀어가지고, 그죠? 조금씩 틀어가지고 무한히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좀 어렵죠. 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제 뭐 A4지 평면에다 그림 찍는 게 아니라 그 이제 A4지를 약간 휘어가지고 공간을 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공간에서의 어떤 뭐 직선이니 뭐 이렇게 최단거리니 뭐 직선이 뭐니 곡선이 뭐니, 그죠? 뭐 평행이 뭐니 뭐 이런 걸 따지니까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죠? 뭐 그렇더라, 그죠? 그겁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직선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거나,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건 이렇게 돼갖고 이게 이렇게 지나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뭐 쌍곡선 평면, 그죠? 쌍곡선 면에서 가능하고,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떤 구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만나버립니다. 여기서 만나고 그러면 만나가지고 절대로 그냥 뭐 어떻게든 결국은 만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도 없을 수가 없다. 이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은 공리를 자명한 명제로만 여겨왔던 사고의 방식을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왔고, 그죠? 공리를 자명한 명제로만 여겨왔던, 이거 뭐 공리를 뭐 이렇게 딱 여겨왔는데 그게 어떤 이 만들어진 모든 공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 이거 공면이 달라지면은 아주 혁명적인 거네.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다시 자유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아까 자유에 대한 얘기가 이거였군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까지 딱 틀에 맞춰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자,
자,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봐봐. 뭐 이런 거죠. 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음 마지막 문단 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공주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준이 바뀌었죠. 공준이 이제 유일하다. 이 선은 평행선은 한 유일하다라고 했던 게 아주 그냥 무한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다라는 걸로 바뀌었죠. 그죠? 이건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다른 공간으로 생각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게 다른 공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쌍곡선면 아니면은 구면, 그죠? 지구 구면. 이런 어떤 뭐 구면과 같이 휘어진 면을 생각한 것이다. 맞죠? 가령 구슬에 비친 사물을 보면은 가장자리 쪽이 넓적하게 벌어져 보이는 그 사물이 구슬의 중앙 쪽으로 갈수록 그 형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쇠구슬 같은 데 보면은 비치죠. 유리구슬 말고 쇠구슬을 보면은 머리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딱 얼굴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얼굴이 이만하고 몸통이 이렇게 줄어들고 다리가 다시 또 굵어지고 팔이 조그매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쇠구슬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휘어진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이 구슬 공간 밖에 있는 우리 눈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쇠구슬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밖에서 보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 구슬 모양과 흡사한 지구 위를 걸으면서 평지를 걷는다고. 지구 위를 걸으면서 평지를 걷는다고. 물론 실제로는 이게 볼록한 거죠. 이렇게 뛰어가면은, 이렇게 뛰어가면은, 그, 지구 밖에서 보면은, 얘가 곡선으로 뛰어갔네? 라고 하겠죠. 볼록하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평지로 뛰어간 거 아닌가? 직선으로 간 거 아닌가? 그죠? 반대로, 구슬면에 대한 어떤 평행선을 긋고, 그죠? 그 구슬면에 대해서, 평행선을 하나 씩 그었어요.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제 그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구슬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건 이제 구슬면에 대해서 어떤 구슬, 여기 있으면 이렇게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직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딱 껐어요. 평행선을 딱 껐어요. 그런다 해도 공간 안에 있는, 그 구슬 여기에 딱 서 있는 사람, 지구에 딱 서 있는 사람은 평행선도 느끼지 않겠죠. 얘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돼야 평행선인데, 얘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으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지구 밖에서 이 평면, 이 사람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하는 평면에 평행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기에 이 선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져 버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져 버리죠. 그죠? 이쪽에 있을 때가 가장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밖에서 딱 수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죠? 평행선 느끼지 않죠. 그죠? 이렇게. 즉, 하나의 이론만으로 모든 상황을 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론 하나 가지고 그 안에 있던 뭐 공리니 뭐니 지지고 볶고 해봐야, 모든 상황, 뭐 구면이라든지, 뭐, 우주 밖에서 보면은, 뭐가 안 맞다. 그죠? 안 맞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출연했죠. 그래서 뭐 이런 발상을 고려해 보면, 수학은 본질은 자유다. 라는 말을 충분히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다. 뭐, 그거네요.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택시 기하학이라는 봅시다. 그죠? 좀 이해됐으면 이제 좀 요건 좀 쉽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증명이 됐고, 자 봅시다. 19세기 독일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 택시 기하학이 고안되었다.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에 하나입니다. 택시 기하학도 그 중에 하나다. 좌표가 달라지는 거. 일반적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렇게 딱 정해지는, 설명이 다 있네요. 그죠? 정해지는데 택시 기하학에서는 이렇게 뭐 달라진다 그거네요. XY 평면에 유클리드 기하학의 거리가 적용되면은 유클리드 평면, 택시 거리가 적용되면은 택시 평면이라고 하자 약속했습니다. XY 평면에 택시 거리를 적용한 택시 기하학을 택시 기하학이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설명이 있겠죠.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두 점 A, B, C, B 그죠? E, D 사이에 최단 거리인 점선의 길이, 이렇게 점선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 정리, 그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 피타고라 정리죠. 이용해 구할 수 있죠. 하지만 택시 운전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택시 운전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답니다. 택시 운전사 머릿속에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 있어가지고 택시가 이렇게 돌아가 좌회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시의 격자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필연적으로 그림 1에서의 실선에 포함하게 된다. 그렇죠? 실선. 이게 실선이죠. 실선 포함.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 A에서 B까지 갑시다. 이러면 여기서 좌회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바로 땡 가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실선 포함이 된다. 따라서 택시 기하학에서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는 가로와 세로의 실선값에서 더한 값 C에서 D를 A에서 C에서 여기에서 A를 뺀 거, 요 거리를 말하는 거고, D에서 B를 뺀 거, 요 거리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나타내면 이렇게 구한 거리를 택시 거리라고 한다. 뭐 택시 이용의 입장에서는 보면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택시 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죠. 택시 평면 위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택시 평면 위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쓸모가 없는 거죠. 이거 여기서 가고 싶은데 이 거리가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네이버 지도에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되겠다 그러면 자 A에서 B까지 간다. 그럼 몇 분 걸리나요? 물어보면 뭐 5분이면 가는데요 라고 이제 딱 알려주겠죠. 근데 막상 가보면은 20분이 걸려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택시 기하학이고 뭐 지도상에 있는 거리라고 하면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택시 기하학이 더 맞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더 맞을 수가 있다. 그 얘기. 또 다음 문단. 또 그죠? 거리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에서는 원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원의 형태도 달라진다라는 거. 일단 원의 정의가 뭡니까? 한 점에서 어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원은 한 평면 위의 정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것이 유클리드 평면에 나타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둥근 모양이죠. 같은 점들의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원이 되냐.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 일반적인 유클리드 기하학.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의 개념을 택시 평면에 적용하면은 마름모 모양이 정사각형이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의 모임을 한번 봅시다. 1, 2 여기죠. 1, 2 여기죠. 1, 2 여기죠. 1, 2 여기고 1, 2 여기고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죠? 그림 2처럼 격자 한 칸의 한 변을 1이라고 할 때 택시 거리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기하 2인 원을 택시 평면 위에 나타내보자. 그러면 그림 2와 같이 정수격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타내는 이거 여기 점 정수격자니까. 그죠? 정수격자 좌표계니까. 뭐 다른 점은 이런데 생각 안 합니다. 이런데 생각 안 해요. 그죠? 이런데 생각 안 합니다. 이런데 생각 안 해요. 점만 보면 점만 정수격자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점으로 나타나네요. 그래야 2인 점들은 이렇게 총 8개죠. 점이 나타나진다. 그리고 그 격자의 크기를 계속 줄인답니다. 격자의 크기를 계속 줄인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칸을 더 가른다는 얘기죠. 칸을 더 가른다. 칸을 더 갈랐어요. 그죠? 더 갈랐어요. 그러면은 2가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2점 하나, 둘, 셋, 넷, 이 점이 추가가 되네요. 그죠? 이 점 없던 점이 추가가 되죠. 그죠? 이런 점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점들이 아까 8개 점에서 지금 몇 개가 더 붙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더 붙었네요. 그러니까 그 뭐냐, 격자를 더 줄이니까 8개가 더 늘어났네요. 점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 나가면은 촘촘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뭐 8개 더하기 계속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쪼로록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죠? 이런 점들이 쪼로록 연결되지 않겠나. 그죠? 그래가지고 그 칸을 생각해보면 점점 크기가 이제 점점 칸을 더 만들고 계속 더 만들고 그죠? 짝짝짝짝짝짝 해가지고 그 칸이 거의 뭐 0에 가깝게 그 칸의 간격이 0에 가깝게 가면은 원의 모습은 이처럼 마름모 모양의 어떤 정사각형이 된다. 이 정사각형이죠. 이게 이제 뭐 이루뜨기인가요? 여기가 이루뜨기 정사각형이 되겠다. 즉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택시 평면 위의 원은 이걸로 만족시키는 점으로 집합이 된다. 이거 그 마름모형이죠. 그죠? 수학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가 플러스고 y가 플러스면 x 플러스 2 z는 2다. 이걸 나타내고 x가 마이너스일 때 이거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요게 되고 그죠?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1차 방정식이잖아요. 1차 방정식 그죠? x가 0일 때 xy가 둘 다 0일 때 x가 음일 때 y가 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가지 만들어지죠. 1사분, 2사분, 3사분, 4사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뭐 택시 기하학에서의 어떤 원가 뭐 어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어떤 원의 차이를 설명해 놨네요. 그 주변을 살펴보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면이 다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딱딱딱 유클리드처럼 딱딱딱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택시 기하학처럼 아니면 공면이나 뭐 어떤 그 구면이나 그죠? 아니면 쌍곡선면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다양한 타원면처럼 이런 막 다양한 어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존재하잖아요. 공간이 많으니까.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계속 연구가 되겠죠. 자유롭게 막 활발하게 되겠죠.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논리 구조에 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런 자유로운 발상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세계 이해를 넓혀준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다. 의의가 되겠네요. 기하학의 의. 네, 그래서 뭐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뭐 유튜브 찾아보고 했는데 좀 이렇게 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은 뭐 좀 연계가 된다 해도 좀 이해되지 않을까,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하면 영상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만들게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